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기획위원장.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좀 기자들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너무 적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좀 달랐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집에서 쉬도록 측근들이 권유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선된 밤은 한 2시간 쪽잠을 잤다고 합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게다가 11일은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이 당사에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인사 원칙을 말했는데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였습니다. 자, 과거에도 장관을 포함한 이 내각을 구성할 때, 또 인수위를 구성할 때 여성은 몇 퍼센트 이상 한다, 또 깜짝 인사 뭐 몇 명 끼워 넣는다, 또 지역은 뭐 호남, 영남, 서울, 충청 몇 퍼센트씩 한다, 나이는 또 어떻게 한다, 이런 이 나름대로 기계적인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그걸 깨겠다고 했습니다. 실력 위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남녀가 뭐 여성을 몇 프로 이상 한다, 이게 뭐 의미가 있느냐? 또 지역 비율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부터 하겠다. 인수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고 또 내각 장관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자, 물론 여기에 예외는 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와 공동 인수위 정부 구성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하는 인사는 예외 없이 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윤석열이 앞으로 이끌 내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인수위원은 정해놓고 인사 검증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다음 주 내에 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씩 발표할 때마다 상당히 민주당 발목을 잡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그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인사 원칙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이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다. 자리를 나누어 먹기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 각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이것이 더 우선이다. 또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지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는 그런 국민 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 이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이끈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번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 할당이 없는 등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엿보인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지역 할당 뭐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지 나눠 먹기 가지고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발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이끌 이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짐작해도 합니다. 인수위 구성 과정도 이렇듯이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여성 할당제를 뭐 도입하거나 영호남 지역 안배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 조각 때도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자,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벤트 인사, 패션 인사는 절대 안 할 것이다.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스토리가 아니라 실력을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 내 반발이 컸습니다. 이게 무슨 쇄신 비대위냐? 또 뭐 이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이 하느냐? 그러자 이번에 민주당 선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깜짝 인사를 했습니다. 박지현
이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겁니다. 이외에도 5명을 외벌스 데려오는데 2030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겠습니까? 깜짝 인사, 패션 인사, 이벤트 인사.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 이 박근혜 비대위원회에 들어갈 때 20대의 하버드 출신이라는 것이 이 스파트라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정치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왜 하느냐? 사실 이 인수위원들을 선정할 때 24명입니다. 최대. 이때 참모들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윤석열 인수위가 뜨면 나름대로 뭐 스토리가 좀 있고,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TV에서 봤는데 참 감동적이더라.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몇 명 들어갈 것이다. 이래서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거 필요 없어. 일할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돼. 지금 국민의힘 또 어떤 식으로 줄을 대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과거에도 로비를 통해서 이 인수위가 되면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인수위에만 들어가면 앞으로 출세가 보장된다. 앞으로 차관, 장관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인수위원은 물론이고 전문위원, 실행위원, 자문위원 들어가지고 로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특히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이 전문위원에 들어가면 정말 그 다음에는 무슨 기획실장, 차관, 승승장구합니다. 과거 그랬습니다. 이런 로비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그다지 먹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실무형으로 꾸리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최소화하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일을 해서 능력이 검증됐거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해서 성과를 낸 사람이 아니면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이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가장 큰 겁니다. 자, 윤석열 핵심 관계자는 일, 능력 중심의 인사가 핵심이다. 인사는 누구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오자마자 선수로서 자기 몫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투입해서 일할 사람을 해야지 뭐 키워가지고 이거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기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취지로 지역 할당, 여성 할당 이거 안 한다는 추측 기사는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직접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지금 상당한 파문을 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인수위원을 발표할 때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원칙만큼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들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도 이 인수위원을 추천을 한 10명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중에 국민의당 정치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태규 의원은 들어갈 겁니다. 기획, 분과 이런 쪽으로. 안철수 대표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실무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과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상당히 힘든 겁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사검증도 이번에는 빡세게 돌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